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스마트한 강사, 세이스강 이윤재입니다. 오늘 네 번째 인문학 AI 특강에서는 조금 현실적인 이야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학교라는 공간. 우리가 너무 익숙해서 때로는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이 공간 안에는 사실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수많은 갈등과 조정, 그리고 절차들이 숨어 있습니다. 어떤 갈등은 쉬운 대화로 풀리지만 어떤 갈등은 진정서, 민원, 그리고 법과 제도의 언어를 필요로 하기도 합니다. 본격적으로 영상을 시청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학교 진정서의 처리 절차와 교권 침해 사안의 대응, 그리고 교사와 교사 사이의 갈등이 법적, 제도적 사안이 될 때 어떤 흐름으로 진행되는지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우선 학교에서 진정서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그 기본 흐름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누군가 문제가 있다고 느끼고 용기를 내어 글로 써서 학교에 제출하는 문서. 그것이 바로 진정서입니다. 이 진정서가 학교에 도착하는 순간 모든 절차는 접수에서 시작됩니다. 학교 행정실이나 교무부는 진정서를 공식적으로 접수하고 접수일을 기록합니다. 이 날짜는 단순한 메모가 아니라 이후 처리 기한을 계산하는 기준점이 됩니다. 우리 행정은 민원 처리법에 따라 3일, 7일, 14일 등으로 민원 처리 기한을 정해두고 있고 이 기한을 지키는 것이 행정기관의 의무입니다. 토요일과 공휴일은 기한 계산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근무일 기준으로 시간이 흘러간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현실의 사건은 늘 단순하지만은 않습니다. 사안이 복잡해서 정해진 기한 안에 조사와 판단을 끝내기 어려운 경우가 생깁니다. 이럴 때 민원처리법은 한 번에 한해 기한 연장을 허용합니다. 중요한 것은 조용히 뒤에서만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기한 만료 전에 반드시 민원인에게 연장 사유와 예정 회신일을 알려야 한다는 점입니다. 언제까지 어떤 이유로 처리가 지연되는지 과정이 투명하게 공유되어야 행정에 대한 신뢰가 유지됩니다. 이처럼 접수와 기한 산정은 행정 절차의 첫 단추이자 책임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이 일을 누가 맡아서 처리하는가? 학교 안에는 교무부, 생활지도부, 행정실 등 다양한 부서가 있고 각자의 역할과 전문성이 다릅니다. 학생과 교사의 관계, 생활지도, 학교폭력, 교권 관련 사안이라면 보통 생활지도 담당이나 학생생활부서가 중심이 되어 대응합니다. 시설 고장, 예산, 계약, 행정 절차와 관련된 문제라면 행정실이 주관 부서가 됩니다. 수업 시수, 시간표, 평가, 학사 운영 등 교육 과정과 직접 연결된 문제라면 교무부가 핵심 역할을 맡습니다. 진정서에 담긴 내용의 성격을 파악해 가장 적합한 부서와 담당자를 지정하는 단계가 바로 담당자 배정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특히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교사와 교사, 교직원과 교직원 사이의 문제는 어느 부서에서 담당할까? 교감이 직접 처리하는 걸까? 라는 질문입니다. 법과 제도, 그리고 실제 학교 운영 관행을 함께 보면 기본 구조는 이렇습니다. 학교에서는 교장이 학교 운영과 교육 전반에 대한 최종 책임을 지고 교감은 교장을 보좌해 교무를 관리하며 교사들을 지도 지원합니다. 그래서 교사 간의 갈등이 생기면 일상적인 수준의 갈등 조정에서는 보통 교감이 1차 청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표나 업무 분장, 수업 방식, 학년 운영에 대한 갈등이 있을 때 교감이 두 교사를 각각 면담하고 때로는 학년부장이나 교무부장과 함께 중재안을 찾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는 교감이 혼자 모든 문제를 마무리한다는 뜻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갈등의 수준이 단순한 의견 충돌을 넘어서
인사 문제, 교권 침해, 직무상 비위, 징계 사안으로 비화될 수 있는 경우에는 최종 책임자인 교장이 전면에 나서야 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 인사위원회, 징계위원회 등 공적인 절차로 연결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최근에는 악성 민원과 교권 침해 사안을 개별 교사에게 떠넘기지 않고 교장 책임 하에 학교 민원 대응 체계와 교육지원청 지원팀이 함께 처리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정비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평이한 갈등은 교감이 중심이 되어 조정하되 법적, 징계적 파급력이 큰 사안은 교장이 책임지고 교감은 그 과정을 실무적으로 보좌하는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제 우리는 진정서의 일반적인 처리 절차, 그리고 교장, 교감의 역할을 대략 이해했습니다. 접수와 기한 산정, 담당자 배정, 조사 조치 회신, 필요시 연장, 통보라는 흐름이지요. 그렇다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조금 더 구체적인 사례를 상상해 보겠습니다. 단순히 학생과 학부모가 아닌 교사와 교사 사이에서 벌어진 교권 침해 상황입니다. 이 사례를 통해 우리가 배운 절차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상황을 이렇게 설정해 보겠습니다. 권한이 없는 A 교사가 수업 중인 B 교사의 교실에 사전 동의나 협의 없이 갑자기 들어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있는 자리에서 B 교사의 수업 방식과 교실 배치를 공개적으로 문제 삼습니다. 나아가 이렇게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 고소 고발하겠다고 겁을 주는 말을 하고 모욕적 표현과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언사를 쏟아냅니다. 이 과정에서 B 교사의 교육 활동은 심각하게 방해를 받고 수업은 중단되거나 혼란에 빠집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동료 간 의견 제기를 넘어서 교실이라는 교육 공간을 침해하고 한 교사의 전문성과 인격을 학생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훼손하는 사건이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공무집행 방해, 직권남용에 상응하는 문제까지 거론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첫 번째 단계는 현장 안정화입니다. 교육부와 각 교육청의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발생했을 때 학교 관리자가 인지 즉시 적극 개입해 교육 현장을 안정시키라고 안내합니다. 즉, 교감이나 교장이 상황을 파악하는 즉시 A 교사를 교실 밖으로 나오게 하고 B 교사가 학생들과 수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선입니다. 필요하다면 다른 교사가 잠시 교실을 맡거나 학생들에게 상황을 짧게 설명하고 수업을 재정비합니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누가 옳으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학습권과 수업의 연속성을 지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사안 접수와 신고입니다. 비교사는 이 일을 단순한 감정적 갈등으로 넘기지 않고 정식으로 사안 신고서를 작성해 학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학교는 이를 진정서, 사안 보고서로 공식 접수하고 접수일을 분명히 기록해야 합니다. 교권 침해 관련 생활법령과 매뉴얼은 이러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학교가 인지한 경우 교육지원청 또는 교권보호 관련 기관에 신속히 보고할 것을 권고합니다. 교육청에 따라 사안 인지 후 24시간 이내 보고와 같은 기준을 두는 곳도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학교는 사건 개요, 관련 교원, 발생 일시 장소, 구체적인 침해 행위, 무단 출입, 폭언, 명예훼손, 수업 방해 등을 간략히 정리해 상급 기관에 알립니다. 세 번째 단계는 피해 교원 보호입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과 각종 매뉴얼은 학교장이 피해 교원에 대해 특별 휴가, 조퇴, 병가, 상담 지원 등 보호 조치를 적극 검토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지 참아라, 원만하게 해결해라가 아니라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과 업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는 뜻입니다.
이때 피교사는 당시 상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필요하다면 녹음 파일, CCTV, 문자 메시지 등 증거를 정리합니다. 나중에 사실관계를 둘러싸고 갈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초기 기록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번째 단계는 사안 조사입니다. 학교는 접수된 진정과 신고를 바탕으로 사안 발생 보고서를 작성하고 내부 조사 절차를 시작합니다. 이 조사에는 교장과 교감, 경우에 따라 교무부, 인사 담당자 등이 참여합니다. 피해 교사 B, 가해 행위자로 지목된 A 교사, 당시 교실에 있던 학생 혹은 주변에서 상황을 목격한 다른 교사들을 차례로 면담하며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A 교사가 어떤 권한을 근거로 교실에 들어왔는지, 발언 내용이 어느 정도였는지, 수업이 어떻게 방해되었는지, 학생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세밀하게 파악합니다. 이 조사 결과는 문서로 정리되어 이후 위원회 심의와 징계 절차의 기초 자료가 됩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위원회 심의와 징계 절차 연계입니다. 조사 결과 A 교사의 행동이 교육활동 침해, 교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학교는 교육지원청의 조건보호위원회 또는 인사징계위원회 관련 절차를 밟게 됩니다. 조건보호위원회는 사안 발생 보고를 받은 후 일정 기한 내에 위원회를 열어 사실관계를 검토하고 필요한 보호 조치와 가해자에 대한 조치를 심의 의결합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 교원은 자신의 피해 상황을 진술할 수 있고 A 교사 역시 소명 기회를 갖습니다.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서면 경고나 근무 평정 반영 수준에서부터 정식 징계 의결 요구, 교육청 차원의 징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고려해야 할 부분은 형사 민사상 조치입니다. 생활법령 정보에 따르면 교육활동 침해로 인해 피해 교원이 신체적,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입은 경우 손해를 발생시킨 상대방을 상대로 인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욕, 명예훼손, 공무집행, 방해 등에 해당하는 경우 형사, 고소, 고발도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학교 내부 징계 절차와는 별개로 피해 교원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법적 대응의 영역입니다. 최근에는 교권보호센터나 교육청 법률지원단을 통해 무료 또는 공적 지원 형태의 법률 상담이 제공되기도 합니다. 즉, 제도는 피해 교원이 혼자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법과 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 통로를 열어두고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는 사안 종결과 재발 방지 대책입니다. 위원회 심의와 징계 절차, 필요하다면 법적 조치까지 진행된 뒤에는 그 결과가 관련 당사자와 학교, 교육지원청에 통보됩니다. 하지만 이 단계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끝났으니 잊자가 아니라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무엇을 바꿀 것인가입니다. 학교는 조직원 회의, 연수, 제도 점검을 통해 교권 침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교사 간 상호 존중 문화, 교실 출입과 수업 참관에 대한 명확한 규칙, 갈등 발생 시 공식적인 상담, 조정 절차 등을 분명히 하는 것이 한 예입니다. 동시에 피해 교사에 대한 심리 상담, 업무 조정, 치유 프로그램 등 사후 지원도 꾸준히 이어져야 합니다. 이제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진정서는 어떻게 처리되는가? 라는 질문 뒤에는 사실 또 다른 질문이 숨어 있습니다. 제도는 정말 나를 보호하는가? 나는 이 복잡한 절차 속에서 어떻게 나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진정서의 접수에서 시작해 기한 산정, 담당자 지정, 조사, 조치, 회신, 그리고 연장 통보에 이르는 과정, 교장과 교감의 역할 배열, 교권 침해 사안에서의
단계별 대응과 위원회 심의, 민형사 조치까지의 흐름은 얼핏 보면 차갑고 딱딱한 절차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문학의 언어로 이 과정을 다시 들여다보면 이 절차들은 결국 누군가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사회의 약속입니다. 수업 중인 교실에 마음대로 들어와 한 교사의 수업을 무너뜨리는 행위는 단지 한 사람에게 무례한 행동이 아니라 학생들의 배움의 공간을 침해하고 학교 공동체가 세워온 신뢰의 질서를 흔드는 일입니다. 그래서 법은 이를 개인 감정의 문제로 남겨두지 않고 진정과 조사, 보호와 조치라는 공적 언어로 옮겨 적으려 합니다. 아직까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안 하신 분께서는 꼭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AI 시대에 시민에게 필요한 역량은 바로 이 공적 언어를 읽고 활용할 줄 아는 힘입니다. 우리는 이미 AI에게 문서를 요약해달라고 하고 진정서를 대신 써달라고도 부탁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문서가 어떤 제도적 통로를 지나가며 어떤 기한과 절차, 어떤 기관과 사람들을 거쳐서 결과에 이르는지를 스스로 이해하는 일입니다. 절차를 아는 사람은 상황에 덜 휘둘립니다. 감정에만 갇히지 않고 기록하고 요청하고 질문하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네 번째 특강이 여러분이 학교와 행정을 바라보는 눈을 조금 더 단단하게 그리고 제도와 인간을 함께 바라보는 눈으로 넓혀주었기를 바랍니다. AI가 곁에 있는 이 시대에 인문학과 법 제도, 그리고 디지털 리터러시가 만나는 자리에서 우리는 비로소 스스로의 교권과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시민으로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이상은 세상을 이롭게 하는 스마트한 강사 세이스강 이윤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